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비교적 덜 주목하지만 사실은 숨은 건강 슈퍼푸드로 불릴 만한 채소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 들어보셨나요? 깊은 붉은색을 띠는 작은 뿌리 채소죠. 샐러드바에 가면 가끔 볼 수 있고 건강 주스 매장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는 그 채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흙냄새 나는 채소라며 꺼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기한 맛이라며 호기심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가 단순히 색이 예쁜 채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보기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건강 메시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비트 주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가 좋다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그리고 누가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주스로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혹시 비트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가 왜 건강식 채소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를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비트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라는 채소 안에 도대체 어떤 영양소들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비트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질산염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질산염,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가 흔히 질산염이라고 하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안 좋은 첨가물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천연식품에서 나오는 질산염은 전혀 다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자연 질산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전환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비트는 채소 중에서도 질산염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트가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성분은 베타라인입니다. 베타라인, 이 이름도 조금 낯선데요. 이건 비트의 그 선명한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색소 성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색만 내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식물 생리활성물질입니다. 베타라인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노화를 늦추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비트에는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식이섬유도 비트의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장 건강을 돕고 소화를 개선하며 포만감을 주어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도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보호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죠. 현대인들의 식단이 나트륨이 많은 편이다 보니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 엽산, 망간 같은 영양소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특히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양소고, 망간은 뼈 건강과 대사 과정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한 연구 리뷰를 보면 비트 주스가 산화,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동물 및 세포 수준의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단순히 붉은 뿌리 채소라는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식품입니다. 질산염, 베타라인, 항산화물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몸의 여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특별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보니 비트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비트의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입니다. 이 부분이 비트에 가장 잘 연구된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능 중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건강 고민 중 하나가 바로 혈압이죠.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질환 등 무서운 병들의 주요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비트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질산염이 핵심입니다. 비트를 먹으면 질산염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이것이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벽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넓어지니까 혈류 저항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치 좁은 호스보다 넓은 호스로 물이 흐를 때 압력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비트 주스 한 컵 정도를 마신 후 몇 시간 이내에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약만큼 강력한 효과는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런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섭취했을 때 장기적인 혈압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트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관 내피라는 건 혈관 벽의 가장 안쪽 층을 말하는데 이 부분이 건강해야 혈관이 탄력적이고 잘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는데 비트가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혈압이 조금 높으신 편이거나 가족력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비트를 단순한 채소로 여기지 마시고 식단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규칙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트만으로 모든 심혈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분명히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효능은 운동, 능력 향상과 근피로 회복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 체력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운동선수들과 피트니스 애호가들 사이에서 비트 주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나 프로 마라토너들도 경기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신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유행이나 미신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비트 주스나 비트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이 운동 중 산소 이용 효율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구력 향상입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라톤이나 사이클, 수영 같은 지구력 스포츠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를 보면 비트 주스를 마신 후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었고 같은 운동을 했을 때 더 적게 지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산소 효율성 개선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비트를 섭취하면 같은 양의 산소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질산염산화질소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근육 피로 회복입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빨리 회복되면 다음 운동도 더 잘할 수 있겠죠. 비트의 항산화 성분들이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켜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격렬한 운동 후의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근육통이 덜하고 다음날 컨디션이 더 좋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혈압 개선을 통한 심폐기능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가 혈압을 낮추고 혈류를 개선하니까 운동 중에 심장과 폐의 부담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연구들을 보면 운동 2에 3시간 전에 비트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혈중 질산염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거든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자주 하시거나 체력 향상을 원하시거나 운동 후 회복이 더디다고 느끼시거나 지구력 스포츠를 하신다면 비트를 운동 전후 또는 간식 형태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 주스 한 컵이 여러분의 운동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보충제나 약물 없이 자연 식품만으로 말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효능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 그리고 대사 건강입니다. 먼저 항산화 작용부터 살펴볼게요. 항산화, 이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라인이라는 색소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라인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연구 리뷰를 보면 비트의 베타라인 등이 활성산소 제거 및 염증 반응 저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내 항산화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다음은 항염증 작용입니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관절염,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만성 염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의 베타라인과 다른 식물 화합물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의 염증이나 관절 염증, 소화기계 염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 다음은 대사 건강입니다. 대사 건강이라는 건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대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비트가 식후 혈당 반응이나 인슐린 반응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비트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이건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들도 개선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의 항산화, 항염증 작용과 혈압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거나 체중 감량을 고려 중이시거나 만성 염증이 걱정되신다면 비트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만으로 모든 대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비트를 포함시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 뇌 건강, 그리고 해독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 건강부터 살펴볼게요. 비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면역력, 정신건강, 심지어 체중 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른바 장내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죠. 일부 리뷰 연구들을 보면 비트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만들어지면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는 거죠. 또한 비트의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잘 움직여야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죠. 흥미롭게도 비트가 뇌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역시 질산염산화질소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산화질소가 뇌혈관을 확장시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뇌로 공급되도록 돕는 거죠. 한 연구를 보면
비트 주스를 마신 노인들의 뇌에서 혈류가 개선되었고, 특히 전두엽 부위, 즉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혈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트 섭취가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뇌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독 지원입니다. 우리 간과 신장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장기들이죠. 비트가 이런 해독 과정을 돕는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비트 섭취 후 신장이나 간 기능 개선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트의 베타라인과 항산화 물질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효소의 활성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또한 비트는 이뇨작용도 있어서 신장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물론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고, 과다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장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불편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거나 뇌 기능이나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시거나 간이나 신장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비트를 식단에 포함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음식이 여러 장기와 시스템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트가 바로 그런 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의 다양한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어떻게 먹느냐, 누가 먹느냐, 양은 얼마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섭취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를 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익혀서 먹기, 그리고 주스로 마시기입니다. 생 비트는 아삭한 식감이 있고 영양소 손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흙냄새가 강해서 처음 먹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익힌 비트는 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곁들여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비트 주스는 가장 편리하고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마시면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트를 주스로만 자주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제거되고 당분과 질산염이 농축되거든요. 따라서 주스만 계속 마시는 것보다는 섬유질을 포함한 전체 형태로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비트는 뿌리뿐만 아니라 잎도 먹을 수 있습니다. 비트 잎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시금치처럼 살짝 데쳐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보세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결석입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비트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트를 식단에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산염 관련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심증 치료제 중에 질산염 계열 약물이 있는데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비트를 많이 먹으면 상호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소화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비트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먹으면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트를 먹으면 소변이나 대변이 붉은색을 띨 수 있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비투리아라고 하는데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비트의 색소 성분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혈뇨로 착각하실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량을 드세요. 비트는 다른 뿌리 채소에 비해 당분이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식이섬유도 함께 있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는 않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시판 비트 주스를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비트 주스나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대량으로 섭취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비트는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고 있는 약물, 섭취 형태와 양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비트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비트 샐러드입니다. 비트를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채 썰어서 샐러드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섞으면 비트 특유의 흙냄새가 줄어들고 먹기 편해집니다. 당근, 양배추, 양상추, 루콜라 같은 채소들과 잘 어울립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발사믹 식초를 섞은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얹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구운 비트입니다. 비트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오븐에 구우면 됩니다. 180도에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우면 부드러워집니다. 구운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타임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따뜻하게 먹어도 좋고 차갑게 식혀서 먹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 스무디입니다. 비트 반 개 정도의 사과 1개, 당근 반 개, 그리고 시금치 한 줌 정도를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강 조각을 조금 넣으면 소화에도 좋고 풍미도 살아납니다. 바나나를 추가하면 크리미한 식감이 되고 베리류를 넣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전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네 번째는 비트 주스입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운동 이에 3시간 전에 한 컵 정도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비트 주스는 하루 한 컵, 많아야 2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는 비트를 수프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러시아 요리 중에 보르시라는 비트 수프가 유명하죠. 비트와 양배추, 감자, 토마토 등을 넣어 끓이면 영양 만점 수프가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는 비트를 피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트를 삶아서 식초, 설탕, 소금으로 간을 한 물에 담가두면 비트 피클이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반찬으로 조금씩 먹으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비트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비트의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오렌지, 레몬, 파프리카 같은 것들과 함께 드세요. 여덟 번째, 비트 잎도 버리지 마세요. 비트 잎은 시금치처럼 조리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형태들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첨가된 비트 주스나 디저트, 비트만 과다하게 매일 먹는 식단, 가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비트 제품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세요. 비트도 다른 채소들과 함께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비트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먹는 것이 적절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여러 연구들과 건강 매체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비트 주스의 경우 하루 250ml, 그러니까 한 컵 정도가 혈압 개선 효과가 확인된 양이라고 합니다. 일반 식재료 형태로는 중간 크기 비트 1개, 무게로 치면 대략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절합니다. 또는 주스 형태로는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크기 비트 1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대략 테니스공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크기죠.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한 질산염과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고 동시에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일 비트만 먹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채소들과 번갈아가며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트를 먹었다면 내일은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다른 채소를 먹는 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더 바람직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비트 주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이에 3시간 전에 한 컵 정도 마시면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
규칙적으로 비트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비트 주스 한 컵이나 점심 샐러드에 비트를 넣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를 매일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먹고 마는 것보다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오래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줄이시는 게 좋고 운동선수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영양사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트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트의 주요 영양 성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건강 효능, 그리고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는 질산염의 최고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 외에도 베타라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색소, 폴리페놀,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기능성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둘째, 비트는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며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들에서 혈압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운동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입니다. 지구력을 높이고 산소 효율을 개선하며 근육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비트 주스를 애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넷째,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타라인과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합니다. 다섯째, 대사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대사증후군 관련 지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 건강, 뇌 건강, 해독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뇌혈류를 증가시키며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섭취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섬유질을 포함한 전체 형태로 먹는 것이 좋고 주스로만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비트 잎도 함께 활용하세요. 둘째,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간 크기 비트 1개 정도 또는 주스로 1컵 정도가 적절하며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결석 위험이 있으신 분,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질산염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비트 하나만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단일 식품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단백질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양성과 꾸준함, 그리고 균형입니다. 특정 채소만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는 그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구하기도 비교적 쉽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건강상 이 점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은 즐겁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맛없는 음식을 참고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좋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흙냄새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샐러드가 싫으시면 구워서 드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스무디에 넣어 드시고, 스무디가 싫으시면 수프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비트를 단지 붉은 뿌리 채소로만 보지 마시고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비트를 조금씩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비트 1개, 내일은 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비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비트를 이렇게 먹어요. 비트 먹고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또는 비트에 대해 이런 게 궁금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을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한 정보가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